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사 피부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매뉴얼 테크닉의 쓰다듬기 동작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쓰다듬기, 에플루라주 동작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용한다입니다. 쓰다듬기, 에플루라주는 매뉴얼 테크닉 중 하나로 주로 마사지의 시작과 끝에 사용됩니다. 피부 표면을 가볍게 만지는 것으로 근육이나 조직에 깊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입니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은 타포트먼트 기법이며 깊게 누르는 것은 패트리사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림프 드레니주의 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림프 드레니주의 주된 작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노폐물과 독소물질을 림프절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림프 드레니주는 림프관과 림프절을 통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계를 조절하여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신체의 해독과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부종 완화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모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시적 제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제모입니다. 전기분해법을 이용한 제모는 영구적 제모 방법으로 일시적 제모에 속하지 않습니다. 족집게, 왁스, 화학 탈모제를 이용한 제모는 모두 일시적인 제모 방법입니다. 전기분해법은 전기를 이용하여 모낭을 파괴함으로써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클렌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클렌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모공 깊숙이 있는 불순물과 피부 표면의 각질의 제거를 주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클렌징의 주목적은 피부의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공 깊숙이 있는 불순물과 각질 제거는 딥클렌징이나 각질 제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클렌징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여 제품 흡수를 돕고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기본적인 관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클렌징 제품 타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짙은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제품 타입으로 중성과 건성 피부에 적합하며 사용 후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클렌징 크림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짙은 화장을 지우는데 효과적이며 중성과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기름 기반의 제품으로 강력한 화장품도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이중 세안을 통해 유분기를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클렌징 로션, 워터, 젤은 각각 다른 피부 타입과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건성 피부의 화장품 사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건성 피부에 적용되는 화장품 사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낮에는 OW형의 데이크림과 밤에는 WO형의 나이트크림을 사용한다입니다. 건성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낮에는 수분 공급이 우수한 OW형, 즉 수중 유적형 데이크림을 사용하고 밤에는 보습력이 높은 WO형, 즉 유중 수적형 나이트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적절한 제형의 크림을 사용하여 건성 피부의 수분과 유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팩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팩의 목적 및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피하 지방의 흡수 및 분해입니다. 팩의 주요 목적은 피부의 혈행 촉진, 청정 작용, 진정 및 수렴 작용, 피부 보습 등입니다. 피하 지방의 흡수 및 분해는 팩의 효과가 아니며 이는 체형 관리나 특수한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팩은 주로 피부 표면과 표피층에 작용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매뉴얼 테크닉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체 각 부위별 관리에서 매뉴얼 테크닉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하체 부종이 심한 임산부의 경우입니다. 하체 부종이 심한 임산부의 경우 매뉴얼 테크닉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혈액순환 변화로 인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강한 압력이나 부적절한 마사지는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특히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9번째 문제는 피부 유형 분석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부 관리를 위한 피부 유형 분석의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클렌징이 끝난 후입니다. 피부 유형 분석은 클렌징이 끝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클렌징을 통해 메이크업, 피지, 먼지 등이 제거된 깨끗한 상태에서 피부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상담 시에는 육안 관찰만 가능하며 트리트먼트나 마사지 후에는 피부 상태가 변화되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10번째 문제는 여드름 피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드름 피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여드름은 사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30대 정도에 모두 사라진다입니다. 여드름은 사춘기에 주로 발생하지만 30대 이후에도 지속되거나 성인 여드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 과다, 모공 폐쇄, 세균 증식, 염증 반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식습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가 필요한 피부 질환입니다. 11번째 문제는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가슴과 복부 관리를 통해 생리 시,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 진정 효과를 준다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혈액순환 촉진, 림프순환 촉진, 근육 긴장 완화, 피부 온도 상승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 시, 임신 초기 또는 말기에는 가슴과 복부 관리를 피해야 하며 이 시기에 매뉴얼 테크닉을 적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생리 중인 고객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2번째 문제는 웜왁스 제모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웜왁스를 이용하여 제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왁스는 털이 난 방향으로 발라준다입니다. 웜왁스를 이용한 제모 시 왁스는 털이 난 방향으로 발라줍니다. 제모 전에는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왁스를 제거할 때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떼어냅니다. 제모 후에는 냉스포나 진정 제품을 사용하여 시술 부위를 진정시키고 모공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마스크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사용 목적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진피 수분 공급입니다.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진피 수분 공급보다는 표피층의 보습과 진정 효과에 주로 사용됩니다. 고무 마스크는 진정과 노폐물 흡착, 석고 마스크는 영양 성분 침투, 촉진, 머드 마스크는 모공 청결과 피지 흡착에 효과적입니다. 각 마스크는 성분과 특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4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피부 미용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피부 미용 역사에서 혼례 미용법이 발달하고 세안을 위한 세제 등 목욕용품이 발달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4번,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 미용법이 크게 발달했으며 세안을 위한 세제와 목욕용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쌀뜨물, 팥가루, 녹두가루 등을 이용한 세안법과 창포물, 유자물 등을 이용한 목욕법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연지, 곤지 등의 화장품과 기생들의 전문적인 미용 기술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15번째 문제는 피부 관리 마무리 단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부 관리 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냉타올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이완된 피부를 수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피부 관리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냉타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완된 피부를 수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리 중 따뜻한 온도와 마사지로 확장된 모공과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를 안정화하고 긴장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냉타올은 피부에 청량감을 주어 관리를 마무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6번째 문제는 딥클렌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딥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주 2회 이상이 적당하다입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전기를 이용한 딥클렌징 방법으로 주 1회 정도가 적당하며 주 2회 이상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효소 타입은 각질을 분해하여 제거하고 예민 피부는 브러쉬 머신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딥클렌징은 피부 타입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주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17번째 문제는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 목적 및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유연 회복입니다. 지성 피부의 화장품 적용 목적은 모공 수축, 피지 분비 정상화, 항염 및 정화 기능입니다. 유연 회복은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에 필요한 효과로 지성 피부의 주요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성 피부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을 관리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번째 문제는 효소 필링제 사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소 필링제의 사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도포한 후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티머나 온스포를 사용한다입니다. 효소 필링제는 도포한 후 효소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티머나 온스포를 사용합니다. 효소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활성화되어 각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합니다.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젖은 해면으로 닦아내며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문제는 모발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시된 단면도에서 모발의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모피질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번 B입니다. 모발의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는 모피질, 즉 코텍스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피질은 모발의 중간층으로 모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멜라닌 색소의 종류와 양에 따라 모발의 색이 결정됩니다. 모표피는 가장 바깥층, 모수질은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20번째 문제는 피부 감각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기관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통각점입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감각기관 중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은 통각점입니다. 통각점은 통증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기로 피부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촉각점, 온각점, 냉각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용사 피부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